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2018년 새해 첫 장이 열렸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2,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대체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음식료, 섬유, 의복, 종이, 목재 등이 올랐고 운수장비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10년 2개월 만에 810선을 돌파하면서 81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내 발표 예정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코스닥 기업 실적 예상치들이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특히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대부분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첫 장이 열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힘차게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1.76%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연말과 연초 효과로 인해서 1월 달과 2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장세 좀 상당히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역시나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그동안 지난 12월 26일 전까지는 이 세금을 피하고자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날인 27일부터는 이 매도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이제 앞으로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에 매수 주체가 없었던 이 시장이 다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까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실 그동안은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고객들의 증권 계좌에 들어가는 돈이 그대로인 수준이었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 소위 말해서 이제 빚만 좀 늘어나는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자금까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시선이 보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신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면 향후 더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매수 주체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다음 달 2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좋은 업종과 종목들 저희 시크릿노트와 함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에이스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대표적인 5G와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1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시장 빠지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결국은 앞으로 시장 주도주 잘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5G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제가 뭐 솔리드하고 대한광통신도 역시나 관심주로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5G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었고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망 중립성 이 폐지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라는 건 결국은 기존 사업자들한테 이 인프라 투자비를 인터넷 기업들이 전가를 시켜서 결국은 5G까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더 주가 상승률 또한 기대를 해볼 만한데 사실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상승할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할 줄 아는 매매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급등 나온다. 그냥 무작정 쫓아가면 이 내동 매매가 되는 거고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저점에서 공략을 하느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9월 달까지 주가가 좀 하락 구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무작정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과거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인 상태나 또는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제서야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닥을 공략하려고 하면 여기서 덜컥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라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번쯤은 거래량을 좀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직전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 캔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구간대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매수 타점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일단은 관심 포인트로 두셨다가 2차적으로는 뭡니까? 2차적으로 이 1차 구간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나오면서 이 1차 구간대를 N자형 패턴으로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대를 좀 뚫고 올라갈 때를 바로 매수 타점으로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냐? 이 에이스테크의 4,000원 구간대인데 잘 보시면 결국은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결국은 요 구간대에서 3중 바닥을 만들고 이 4,000원 구간대를 뚫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전고점 라인대를 뚫을 때는 이 거래량이 동반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뭐 단기간 쪽으로도 뭐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5G 관련주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재룡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피력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재룡산업 역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 북한이 항상 뭐 큰 스포츠 행사나 올림픽 행사에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년 연설에서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민족의 위상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북한과 미국 간에 또는 남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이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과연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대화의 장은 열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첨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바로바로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 갖고 실제로 뭐 제용 솔루텍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북 송전주들도 오늘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단발적 상승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지난 우리가 4월 달 이후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은 주가가 가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인 만큼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구간은 지난 11월 달까지도 계속 신저가를 그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언제 이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언젠간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자, 뭐 남북 간에 워낙 계속적으로 경계감이 돌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 쉽게 공략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선취매를 하신 분들은 딱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바로 앞전 121선 구간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장의 매수 타점인데 오늘 장에는 이미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 외에는 쉽사리 좀 접근하긴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혹시나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혹시나 쫓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앞으로 대세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산업 남북관계 매듭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단발적 상승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약 바이오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신라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사실 검색기에 또 이 종목이 포착됐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참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 보라고 했죠?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종목이 바로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 강의 잘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 보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 신라젠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또 피눈물을 흘렸던 종목이기도 합니까? 자, 화면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동안은 정말 주가 상승률이 몇백 프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미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앞전에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뒤늦게 잡으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 나오면서 아마 손실 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 주가가 왜 떨어졌었습니까, 여러분들?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주를 받았던 직원들이 평가액만 하더라도 6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 대주주 요건이 해당되다 보니까 양도세, 세금을 피하고자 그동안 매도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해서요. 세금을 회피했다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매도가 매수로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이 종목이 지난 26일까지가 주가가 하락 나왔었고 정확하게 27일 배당날일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라면 분명히 충분히 단기간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나 이 종목 바로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기금들이나 투신들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 활성화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라젠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들이냐? 앞으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 되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런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 여태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 시장에서 그 업종, 해당 업종이 상승 직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취매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이런 종목들을 꼭 준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과 내일 딱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이제 시크릿 노트가 저의 마지막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틀 동안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2018년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유망 업종과 유망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꼭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꼭 지켜봐야 할 유망 업종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2017년 9월 달부터 이 시크릿 노트가 시작돼서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또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이 시크릿 노트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 우라노스를 그동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4개월 동안에 정말 이 방송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이 나오든 또는 상승장이 나오든 어떠한 장세 속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다라는 걸 증명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12월 달 그리고 지난 9월 달 시장이 두 차례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락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셔라 라고 미리 예측과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승장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도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또 이 사랑이 이 시청률 1위까지도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자 준비를 해왔으니까 정말 2018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낼,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울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12월 동안에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하락 나왔습니다. 이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셔라. 조금만 버티면 시장은 올라올 것이다. 시장 하락 나오는 동안에는 그동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또는 관심 섹터로 드린 종목들만 참고하시고 현금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이 어떻게 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마치 뭐랄까요? 탄산 한 병을 이 가슴 속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원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연초 첫 거래일부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 그리고 그 종목들이 2018년을 빛낼 종목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수가 이 정도로 올라왔던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6일까지, 12월 26일까지는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고자 또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슈퍼개미들 또는 대주주들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 지수가 워낙 약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2월 달까지는 정부 정책이 연기가 되면서 연기금 또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주도적으로 했었던 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의 주체가 없어서 지수가 워낙 약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연기금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연기금들이 들어오고요. 자, 실질적으로 여전히 이 단순히 수급만 보고 오늘 기관들 매도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 시크릿 노트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서는 우리 단순히 기관 매도했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기관들이 단순히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기관계 수급 중에서는 자, 그다음 금융투자라는 물량이 있습니다. 저거는 증권사 자기자본 계정으로서 초단기성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ETF 상품을 사거나 지수 연동된 상품들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종목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급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투신, 투자 신탁, 소위 말해서 펀드 자금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국민연금이죠. 이 두 물량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사는 매수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물량을 빼고 나머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두 물량을 빼고는 매도가 잡혔지만 그 물량들을 빼고 나서 투신과 연기금만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은 매수를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연기금들이 매수를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잡습니다. 또한 개인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 주체가 전부 다 코스닥 시장을 매수 잡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연초 효과와 더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기 때문에 지금 양 세 주체가 바로 매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은 시장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코스닥의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 이제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코스닥 시장을 또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자, 제가 잠깐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분홍색 선, 아래 하단에 있는 분홍색 선이 고객들의 예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증권 계좌에 자기 돈을 입금을 했을 때 그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2017년 4월부터 보시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지난 12월까지 항상 평균치에서 맴돌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녹색 선은 신용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무슨 말입니까? 빚입니다. 대출. 신용을 빌려다 써서 내 돈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종목이 잘 안 가. 또는 지금 이 종목에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은 잘 안 가니까 저 종목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신용을 가져다가 빌려다가 써서 내 돈은 요만큼인데 빚은 이만큼이 갖다가 쓴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신용들이 정말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하락 나올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이 감소하는 모습, 신용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하락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보니 이 갚아야 될 돈이 나가다 보면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고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지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신용 감소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던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 분홍색 선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난 8개월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드디어 시장에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신규 매수세가 유입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집권 2년 차에 이제 돌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결국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동안은 사실 로드맵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벗어나서 한 정책마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정책이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정책의 구체화와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들, 경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거죠. 그러면 관련된 산업군,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이 될 거고 매출이 직결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대통령 임기 2년 차다 보니 그런 정책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시장은 올라갈 테니까 새로운 고객 예탁금까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부에서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투자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그동안 국민연금이 코스닥에다가 투자를 한 거는 2%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지만 10%까지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다라면 과연 새로운 종목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샀던 종목들을 살까요? 바로 기존에 샀던 종목들을 사게 될 겁니다. 무슨 종목이요? 당연히 성장주, 우량주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특징주로 봤던 신라젠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발생이 되다 보면 시장에는 분명히 반응이 오게 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확정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2월로 좀 대다수 2월쯤에 이전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현재 전망치입니다. 자, 2월쯤에 이전이 된다라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또는 투자 신탁들이 셀트리온을 사다가 당연히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셀트리온을 대신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명히 다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 대형주 시총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거고 그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3위인 신라젠, 그리고 4위인 CJ ENM이 될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게 지난 12월 달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주주 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락 나올 거다. 하지만 양도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은 셀트리온이 이전되면서 그 밑에 있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전이 될 거고 확대가 될 겁니다. 결국 지금 신라젠 사고 있는 주체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가 사고 있길래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올라갑니까? 오늘 장중에도 10%대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 나왔다고 무섭다고 못 살 게 아니라 이런 논리를 알고 정확하게 시장의 논리를 이해를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당연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손실 봤던 분들은 잊으십시오. 이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신라젠을 누가 샀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삽니다. 아직도 개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누적이 쌓여가고 있고 이 누적 매수세가 차츰차츰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이전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신라젠 말고 또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CJENM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시죠? 야,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10월 달 한번 재방송을 꼭 다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전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신라젠이 수백억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튼튼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CJENM이 오히려 네, 그렇죠. 시총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실적이 동반되면서 코스닥 대형주고 셀트리온 이전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달 주가가 잠시나마 하락을 했어도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도 업종, 시장 중심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하나만 내 계좌에 편입을 해둔다라면 당연히 시장이 빠지더라도 또는 잠시나마 변동이 있어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이 내 계좌가 계속 수익이 나오고 좀 살찌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꼭 관심 체크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것도 또 찾아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증시격언에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격언 중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부가 이번에 벤처기업 육성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조금 과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IT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IT 버블로 인해서 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올라갔었고 당시에 엄청난 기업들이 주가가 전부 다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조금 과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그때하고 좀 비슷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버블이 나타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갈 종목이 저는 이번에 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결국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현재 ETF 상품 중에 대부분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ETF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정부가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벤처기업부 소속 상장사 중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정부 정책이 과연 가장 어울리는 섹터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2018년에도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쎄요, 2017년은 누군가가 그럴 겁니다. 2017년 제약 바이오 많이 올라갔다. 근데 2018년에 더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말도 마십시오. 2017년은요, 실제로 많은 국내 제약 회사들이 기술 이전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2018년에 제약 바이오의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또는 미국 FDA 승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이 훨씬 더 맞아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와 상당히 이 지금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비슷한 현재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2005년과 2007년 이 사이의 시장과 현재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시장은 상당히 매출이 증가했던 종목들, 기업들, 그리고 또는 업종들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무슨 종목들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따져봤을 때는 게임 산업들이 매출이 또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지금 워낙 그동안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50% 이상으로 또 증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게임 산업 부분들이 또 매출이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주 중에서 수출 성장 품목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하고 의료기기들입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들이 최근에 수출들이 워낙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셀트리오 이전 상장, 두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세 번째는 2005년과 2007년과 같은 시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봤을 때는 2018년에 주도 업종 중에 한 가지로 뽑는다라면 저는 바로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거고 그거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17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이 고작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미국 FDA의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 의약품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녹십자에 바로 면역결핍증 관련된 임상 신약, 현재 의약품이 바로 미국 FDA의 허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SK바이오팜, 대웅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각각 바로 의약품을 지금 미국 FDA에 승인을 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FDA 승인받은 신약이 고작 7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8번째, 글쎄 모르죠. 또는 9번째, 10번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해당 기업들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결국 매출로 직결된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갈 겁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또 해당 기업들의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라면 역시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2018년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정도는 내 포트, 내 계좌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주식을 해본 결과, 정말 제가 주식시장에서 10년 이상 있어 본 결과, 주가 수익률이 가장 큰 종목은 주도 업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 또는 그날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슈 관련주, 그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물론 단기간 쪽으로는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급등 나왔다가 폭락도 나오게 되죠.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돌아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승 나왔다가 하반기에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장 중심주라는 건 그만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고,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해당 산업들은 지난 1년치를 뒤돌아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걸 보고 시장 중심주, 주도 업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작 조금 움직이고 말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고자 온 게 아닙니다. 2018년 시장 중심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바로 미국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스케줄을 꼭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학회 발표인데요. 제약바이오는 항상 이 일정이 있습니다. 1월달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3월달 세계 내분비 학회, 그리고 6월달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리고 9월달에 유럽 당뇨병 학회라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월, 3월, 6월, 9월에는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해당 기업들이 주가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이 2018년에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첫 번째 종목, 녹십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녹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상승률이 많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누군가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봉상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저거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글쎄요, 지금 저거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시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 단순히 기술적 흐름만으로 종목을 접근하지만 이 종목이 장사가 잘 되고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라면 차트를 무시하고 갑니다. 절대 차트만 가지고는 주도 업종이 설명되지 못합니다. 자, 녹십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FDA의 2018년 바로 임상 신약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주가가 잠시나마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요 구간 동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보십시오. 개인들의 매수세가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급등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에는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 업종이고 주도주입니다. 그동안 시장 빠지더라도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장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바로 개인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결국 시장 중심주가 이런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녹십자 같은 종목들을 2018년에 주도주, 주도 업종이라고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녹십자 말고도 더 강력하고 더 여러분들의 계좌에 살찔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바로 주도 업종이 제약바이오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상 부족하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2018년 바로 주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정부 정책 그리고 미 FDA 승인 허가와 함께 제약바이오주가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말씀해드린 녹십자 이외 다른 종목들은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시장 상승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 2018년에 주도 종목이 될 만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